기후위기, 이 거대한 파국 앞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해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답을 내놓은 사상가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인데요. 기후재앙이라는 게 정말 끔찍한 종말로 가는 길일지, 아니면 이참에 사회를 확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일지, 우리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요, 사회학자 울리익백이랑 철학자 브류노 라투르가 정말 정반대의 답을 내놨어요. 한 명은 해방을 얘기하고 다른 한 명은 전쟁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먼저 백의 이야기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울리히백의 주장은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을 정도로 좀 역설적이에요. 파국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니. 말이 되나요? 평생 위험사회를 연구하면서 현대사회가 스스로 만든 위험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재앙에서 희망을 봤을까요?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100개의 핵심 아이디어, 바로 해방적 파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엄청난 위기가 닥치면 기존의 낡은 틀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바로 그때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규칙과 가치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근본적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 탈바꿈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1단계. 일단 거대한 파국이 닥쳐요. 그러면 2단계, 사회는 엄청난 충격 속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바로 그 성찰을 통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존의 방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에게 파국은 절대 끝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는 이 파국을 변화를 위한 아주 강력한 엔진, 그러니까 탈바꿈의 동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본 겁니다.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만이 아니에요. 백은 실제 역사에서 예를 찾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끔찍한 파국이 있었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덕분에 유엔과 EU가 만들어졌고 국가를 넘어서 함께 살아보자는 세계주의적 탈바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5년에 있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카트리나 사례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이 재난이 그냥 자연재해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가 주로 흑인,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사회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 거죠. 환경보호 문제랑 인종차별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깊게 엮여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백은 바로 이런 식으로 위기가 사회에 숨겨진 모순을 확 드러내고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걸 사회적 정화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울리백의 희망적인 이야기와는 정말 180도 다른 훨씬 더 차갑고 냉혹한 현실 진단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철학자 브류노 라투르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전쟁 중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라투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가이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 지구 같은 신비로운 느낌이랑은 좀 다릅니다. 라투르가 말하는 가이아는요, 생명체가 살아가는 지구의 아주 얇고 깨지기 쉬운 표면층,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가이아가 기후재난의 그냥 피해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폭풍이나 해일 같은 걸로 우리에게 직접 반응하는 아주 능동적인 주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라투르한테 기후위기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미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것도 심판도 없고 협상의 여지도 없는 그야말로 총성만 없다 뿐이지 완전한 적대관계라는 거죠. 이 전쟁에는 싸우는 두 편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근대인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 발전만 최고라고 외치면서 위기를 애써 부정하죠. 다른 한쪽은 지구 생활자들입니다. 이들은 파국을 똑바로 마주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요. 라투르는 이 둘 사이엔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라투르의 말은 정말 충격적일 만큼 단호해요. 그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 그런 낙관론은 사치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대신 세상이 이미 끝났다는 걸 인정하라고 말해요. 지금이 바로 그 종말적 상황이라는 절박함, 거기서부터 모든 행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을 누가 이끌어갈까요? 라투르는 대통령이나 CEO 같은 전통적인 권력자를 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파괴의 최전선에 있는 가장 약한 존재들을 지목해요. 바로 미래를 빼앗긴 청년 세대, 살 곳을 잃은 기후난민, 그리고 생태 재난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피해자들. 이들이 바로 변화의 주체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백과 라투르 두 사람의 생각을 각각 들어봤는데요. 이제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딱 비교하면서 이번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사상가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먼저 파국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볼까요? 백에게 파국은 해방을 위한 변화의 동력이었지만 라투르에게는 화해할 수 없는 전쟁 상태 그 자체입니다. 이런 관점 차이는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도 영향을 주죠. 백은 해방에 대한 낙관을 말하고 라투르는 세상이 끝났다는 절박함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이끌 주체에 대해서도 백이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노력을 말하는 반면에 라투르는 가장 고통받는 약자들에게서 희망을 찾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의 논쟁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그냥 어려운 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새롭게 태어날 기회로 보는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전투로 보는지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가 앞으로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하는지를 완전히 결정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우리의 행동을 만드는 거죠. 결국 이 질문은 다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백해의 희망적인 시선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아니면 라투르의 절박한 외침이 더 현실적으로 들리시나요? 여러분이 내리는 답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싸워서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을 결정할 겁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